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군과 민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과 백성이 함께 있는 것이니까 나보다가 높은 사람도 관에 들어있고 나보다가 낮은 사람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 중에서 이제 정이라는 뜻은 현실과 현재를 얘기해요. 지금 현재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환경이나 미래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편자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그거는 미래 문제거나 과거 문제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으로는 가정에서 이제 여자들에게는 이제 정관이 남편이 되죠. 그리고 남편이 되는 남자는 정관이 뭐냐면 자식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존재는 개인적으로 재성의 생을 받아야 관이라고 하는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관이 그 자체로 이제 그 관인상생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부인의 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관이 재성에 의해서 기운이 완강해졌으면, 그러니까 재생관을 받아서 관이 완강해졌다 그러면 그건 부인덕이 있는 거예요. 부인덕이 있는 것이고, 그냥 관이 그 자체로 재성의 생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완강해서 관인상생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부인덕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 부인덕이 있다라는 말은 하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 관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관이 이제 재생관을 받지를 못하면 관인상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생관을 받지 않으면 관인상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인의 덕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관이 일단은 재성한테 재성의 생을 받음으로 해서, 재생관을 받음으로 해서 관인상생까지 커다란 역할을 해준다면은 그 가운이 이렇게 팽창해지죠. 가운이 이제 이렇게 발전하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인을 얻은 것과 같아요. 재생관을 함으로 해서 관인상생까지 연결이 됐다. 그러면 우리 집을 살릴 수 있는 부인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남편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재성에 의해서 그 힘이 자체로 완강해질 수도 있고 기운까지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관은 사회적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재생관이 연결된 것은, 재생관이 사회적으로 내 사주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재생관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은 곧 내가 상하로 연결이 되었다는 뜻이죠. 지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생관으로 된 관은 상사라는 뜻이고요.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재성은 부하와 같은 이제 존재죠. 그러니까 재성과 관은 상하관계다. 그러니까 부부도 마찬가지로 상하관계처럼 재성은 보좌해주고 관은 보좌를 받고 하는 것처럼 보좌관과 주인과의 관계로 재생관이 이루어져요. 뭐 요즘은 뭐 그렇지 않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재생관이 이루어지는데 사회생활에서도 관이 재성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재생관을 받았을 때 그 환경에 의해서 자기 직업이 튼튼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에 의해서 관인상생까지 연결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조직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재성에 의해서 관이 복스러워진 것, 재생관을 받아서 복스러워진 것, 그리고 재성에 의해서 관이 재생관을 받았을 뿐 아니라 관인상생까지 간 것, 이게 이제 의미가 달라요. 그냥 재생관만 한 거,
재생관을 통해서 관인상생까지 간 거. 그러면 조직력까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재성이 무력해가지고 관의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관은 환경의 도움을 크게 얻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이 자체적으로 왕한데, 재성의 생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왕한데 재성이 또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도와주면은 그냥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예요. 관 주변에 필요하지 않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불필요한 사람들이다. 있으나 마나한 사적인 개인적인 그 관계로 연결된 사람들일 뿐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관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재생관의 역할을, 그리고 그게 관인상생까지 연결이 되었는가를 봐야 돼요. 대개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있어야 되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을 가장 귀하게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상하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재성은 일시에 있어서 관을 도와야 뭐 좋은 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재성은 연월에서 이제 관을 도우면은 어떤 그게 이제 사회적인 배경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전부 그런 건 아니에요. 지지에 있는 것이 부인, 천간에서 재성이 있으면 그거는, 천간의 재성은 뭐냐 그러면 직업적 요소예요. 직업적 요소. 그런데 뭐 일시에 있으면 부인이다, 뭐 이렇게 연월에 있으면 직업적 요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좀 설득력이 좀 낮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그러면 비겁에 의한 쟁제죠. 관을 그냥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상하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 그러면 식신과 재성은, 식신과 재성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자를 기준으로 한 식신은 자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인은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과 자식과의 하나의 조직이에요. 식신과 재성은. 그러면 식신이 관을 만나는 것은 재성인 부인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관이 식신을 만난다. 식신이 재성을 안 만나고 관을 만난다. 이거는 이제 아내보다가, 엄마보다가는 아버지를, 아내보다는 자식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남편 기준은 오로지 재생관, 그러면 부부지간이죠. 그러니까 관은 하나의 조직의 어떤 그 안에만 살피는 게 아니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정이라는 조직과 사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있어야 이제 관이 있는 거죠. 부인이 있어야 남편이 있고요. 그렇죠? 부인이 재성이고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조직이 끼어지는 것은 상관경관이에요. 상관경관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끼어져요. 그런데 이 상관경관을 하게 되면 조직이 1차적으로 여기서 깨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상관경관이 불러오는 후폭풍이 뭐냐 그러면 쟁제예요. 쟁제. 이게 왜 상관경관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인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관인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성이 관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관을 경관한 거예요. 경관을 하니까 관이 죽으니까 뭐가 살아나요? 겁재가 기승을 부리죠. 겁재가.
겁재가 기승을 부려서 쟁제를 해버려요. 원인은 관인상생을 안 해서. 관인상생을 하지 않으면 뭐를 한다? 재극인이 일어나요. 재극인이 일어나고요. 재생관을 하지 않으면 쟁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쟁제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 요거는 관인상생을 안에서 상관경관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게 있고요. 재생관을 안에서 바로 이렇게 쟁제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인상생을 하지 않으면 재극인이 되고, 재극인이 되면은 바로 요게 뭐냐 그러면 상관경관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요게 관인상생이잖아요.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면 재극인이 된다. 인성이 죽으니까 상관이 살아나서 경관을 상극한다. 옛날에는 여기서 이혼이라고 했어요. 요 자리가 이혼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상관 경관을 하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요구사항이 있구나, 그걸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게 요즘 남자들의 어떤 마음이에요. 그런데 쟁제를 했다 그러면 이 쟁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심각하죠. 겁재와, 그러니까 외부의 남자와 내 남편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를 하게 돼요. 쟁제를 하게 되면 나 더 이상 너 내조 못 해주겠다. 너 내조 못 해주겠다. 가출을 해요. 요즘 이제 쟁제를 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부인과 맞벌이라고 통별을 해요. 요즘 남자들 많이 비굴해졌어요. 부인과 맞벌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가출했어요. 여자는 가출했어요. 근데 남편은 부인과 맞벌이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재성이 나가 가지고 겁재와 합의되는 경우가 있어요. 겁재와 재성이 편재와 합의되잖아요. 편재와 겁재가 합의되면은 이거는 이제 부인의 외도죠. 부인이 일이 이제 갑자기 바빠진 거예요. 겁재와 편재가 합을 한다. 이거는 이제 정제보다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정제를 한 이유가 뭐냐? 너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재생관을 안 해줘서. 네가 남편 재생관을 안 해줘서. 재성의 여자가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남자가 정제가 일어난 거 뭐야? 죄를 구해주지 않았잖아요. 아내에게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뭔가 필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인 나는 당연히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남편이 이거를 외면한 거예요. 외면. 왜? 네가 재생관을 안 해줬으니까, 네가 내조를 제대로 안 해줬으니까, 네가 내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나도 너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와요? 또 재극인이 일어나요. 재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그러면 인성이 일간을 생해해 줘야죠. 인성이 일간을 생한 다음에 재성을 상극하면은 인품이 이렇게 일간이 이제 인성이 생을 받았으니까 일간이 인품이 아주 출중해요. 존경받을 만해요. 존경받을 만한 일간이 재성한테 갔으니까 재성은 스스로 일간을
존경으로 따라요. 사람과 존경으로 따르는데 제극인을 했으니까 인성이 일간을 생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일간을 생할 수가 없으니까 제극인을 통하니까 뭘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일간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너는 도대체 존경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없는 인간. 이렇게 이제 무시를 해버리죠. 무시를 하니까 인성이 이제 제극인 하니까 살아나는 게 상관이 득세를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부 문제에서 항상 재성이 말썽을 피우는 것은 제극인으로다가 재생관을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제극인이 일어나고, 제극인이 일어나서 정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재성이 천간에 투간이 되고 나면은 반드시 이런 이제 그 말썽을 피게 돼 있어요. 천간에 재성이 투간되면 참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만약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회사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면은, 제극인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제 여기에서 일어난 거는 관인상생이 되지 않아서 제극인이 일어난 거예요. 관인상생이 되지 않아서 제극인이 일어났다는 것은,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속적 실력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관인상생이 되지 않으면 조직에 대한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는 즉 실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실력이 떨어진다. 실력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제극인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부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극인이 되면은 나이 어린 상사를 모시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 부하가 내 상사가 되어버려요. 가정에서는 제극인이 일어나면은 가권을 내놔야 돼요. 아내한테 가권을 맡겨야 돼요. 왜? 나는 무능하니까. 상관경관이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회에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때가 됐다.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정제는 이제 경쟁에 참여한다. 경쟁 참여를 했는데 재생관이 안 되었으니까 탈락. 그래서 자기는 회사 더러워서 그만뒀다 그러는데 회사에서 물어보면은 실적 저조 뭐 이런 걸로다가 이제 잘린 거예요. 정제가 되면 떠나야 돼요. 정제가 되면 떠나야 되고, 상관경관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더러워서 그만두는 거예요. 더러워서 그만두고 저쪽 회사로 가는 거는 상관경관이에요. 근데 얘는 갈 데가 없어요. 잘린 거예요. 그 상관을 생각할 때는 항상 새로운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때다. 변화를 추구할 때다. 임수, 원래 임수 변화예요. 변화. 임수도 변화예요. 이건 뭐예요? 세상의 변화. 이건 뭐예요? 개인의 능력의 변화, 새로운 능력의 변화. 이거는 세상의 변화. 원래는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이게 관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는 문제인데, 관은 재생관을 통해서 관이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 재성은 또 관을 생제를 해줌으로 해서 재성이 지켜지는 거예요.
관은 인을 통해서 존재를 하죠. 관은 인을 통해서 존재하지만 재성은 관을 통해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관을 얘기할 때는 대개 이제 그 부부 문제가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부부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자식 문제가 이제 여기서 또 많이 나오죠. 자식 문제는 식신이 이제 자식이잖아요. 식신이 자식인데 내 자식이 사회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식신생재가 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재성이 뭐냐 그러면 자식의 사회생활이에요. 자식의 사회생활. 그래가지고 이제 재생관까지 가면은 이 자식은 잘 나가는,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잘 나가는 자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재생관이 안 돼서 쟁제가 되면은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쟁제를 맞으면은 학교에서, 이건 부모 사주로 그런 거예요. 다 부모 사주로. 학교에서 왕따. 만약에 유치원을 다닌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왕따.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왕따를 시켜요. 부모 사주에 쟁제가 오면은. 그리고 식신생제가 이제 대운에, 이거는 이제 운에서 이제 오는 거겠죠. 식신생제가 되면 자식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가 되었군요. 재생관이 오면은 자식이 승진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쟁제가 되면은 자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쟁제가 되면은 사회생활 부적응,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자식 문제, 이제 부부 문제를 이제 관해서 많이 이제 보게 돼 있어요. 보게 돼 있고, 이 관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이 걸리죠.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그 개인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고, 새롭게 변화하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 상관경관은 깨지는 게 아니다. 깨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깨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재생관으로 형성된 것은 가정 중심으로 부부를 말하고요. 식신생제로 형성된 것은 자식과 부모, 부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식상과 관살이 만나는 것이 이제 세 가족이 다 만난 거예요. 식상과 관살, 식정관합, 상관편관합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신생제 재생관까지 가야, 그 안에 이제 식정관이 있고 상관편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가족 구성이 원활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재생관이 되어 있어야 부인이 힘을 얻고 관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재생관을 통해서 남편이 관인상생까지 가야만이 부인의 덕이 지대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부인이 무슨 뭐 돈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각자의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인상생이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의미는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인상생은 지속성을 얘기한다. 그래서 재생관을 받은 관이 관인까지 간다는 것은 가정조직뿐만 아니고 사회조직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곧 계급이 상승한다, 이런 의미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게 이제 대충 이제 그 관에 대한 것들인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나요? 지금서부터 질문 받아볼까요? 그리고 살은 이번 주에 하지 않고 다음 주에 할게요. 지금 살까지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관살, 그 평관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는데, 살이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점막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살적 요소의 살은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평관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평관도 이제 재생살을 받지 않고 일간이 근약하고 비견이 없고 근약하고 일간이 이제 그 평관에 대한 대항 능력이 없을 때 그게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이 되는 거지. 뭐 편인으로다가 살인상생으로 살을 인정하고 아까처럼 그 통관으로 받아들이거나 이제 일간이 근황해서 식신제살로다가 살을 이제 그 극복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거는 이제 평관이라고 하죠. 평관이라고 하는데 살에 대한 능력이 대항 능력이 전혀 없을 때 그게 이제 살이 되는데 그 살도 편인이 살을 불러왔느냐 그냥 있는 자체적인 살이냐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달라요. 여기에서도 이제 정제를 하게 되면은 관을 정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재생관을 불러오는 거예요. 만약에 겁재를 제화해야 되잖아요. 겁재를 제화를 하려면은 재생관을 받아야 겁재를 제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재들은 관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난동을 부려요. 관을 보면 굉장히 난동을 부려요. 겁재들이. 그럼 재생관을 받아야 온전히 겁재를 제화해서 재생관을 다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글자로 나와 있는 재생관과 재생관을 받은 관이 겁재를 제화한 이후에 생긴 재생관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할 때는 사주에 있는 글자를 찾지 마시고 없는 글자를 찾아야 돼요. 사주에 뭐 이렇게 재성은 있는데 관이 없다. 그런데 재생관이 잘 된다 그랬다. 그럼 관이 없는데 어떻게 재생관이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재생관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관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성이 있잖아요. 정인이 상관을 제화하면 돼요. 상관을 제화하면은 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상관을 제화하면은 관이 살아나요. 사주에는 관이 없어요. 근데 관이 살아났어요. 그 관은 무슨 관이냐 그러면 내가 머릿속에 가진 책임의식, 어떤 나의 어떤 머릿속에서 발생되는 관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 사주에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훨씬 더 그 재생관이 살아나서 승진이라든가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떤 재물이나 지위가 부귀빈천이 높아져 가는 거지만 없는 것도 분명히 살아나요. 육신에서는. 우리가 인성이 없다고 부모가 없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관이 사주에 없어도 학교 다 다니잖아. 그렇죠? 그렇듯이 육신은 없는 글자를 가지고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오형에서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오형에서는 가령 수가 없다. 수가 하나도 없는데 목다수축이 됐다든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없는 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없는 거고 있는 거는 거기서 작용을 하죠. 부정적 작용이나 긍정적 작용이나 작용을 하지만 식신에서는 생극제화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생극을 통해서 제화를 하게 되면은 육신이 살아난다. 이게 제극인 하면은 이게 식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식상이 살아나요. 이게 현재 편인이면 식신이 살아나는 거고 정제 정인이면 상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상관이 살아나서 무슨 행위를 하느냐는 거죠. 상관이 살아나서 경관을 하느냐, 정관을 그냥 경관을 해버리느냐, 상관이 살아나서 상관생제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구별을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서 뭘 할 거냐, 이게 부정적으로 살아나느냐 긍정적으로 살아나느냐. 관이 살아나서 내가
그 관 때문에 내가 과태료를 내고 내가 잡혀가야 되느냐? 그 관에 의해서 나는 승진을 하고 관에게 나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냐? 저 관이 나를 벌 주려고 오는 것이냐? 아니면 상 주려고 오는 것이냐? 그거를 알아야 운을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 궁금하시나요? 이미 알고 있죠? 내가 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다 한 것 같은데, 어떤 게 어떻다라고? 첫 번째 이민년 운세 판단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했는가? 첫 번째인가? 그거 내가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관인상생을 하게 되면 상관을 제화해요. 상관을 제화한다. 그러면 관이 인을 생겼다는 의미는 너가 이 상관의 위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세요 이거예요. 요구사항이에요. 관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너가 내 일을 대행을 시켰으니까 너는 요 못된 상관을 요 상관의 행포에서 나를 구해다오. 이게 이제 관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면 인성이 가서 상관을 제하면은 관이 그래 너 잘했어 해서 관인상생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상관을 제화하면은 관인상생. 그래서 상관격이 상관폐인하면 관인상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의미예요. 이 의미. 그래서 인성이 정인이 상관을 폐인을 하면은 곧 관인상생이다. 곧 관인상생이다. 그런데 만약에 폐인이 아니고 상관을 상진을 시켜버릴 수가 있잖아요. 상진. 이거는 뭐냐면 폐인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관이 없는 거예요. 관인상생을 받은 인성이 아니라 그냥 가서 상관을 폐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자, 인성의 목적이 관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은 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인상생이 살아나니까 이 상관은 관인상생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근데 관의 생을 받지 않은 인성의 상관을 이렇게 상진시켜 버렸어. 그러면 관은 살아나요. 관이 이때도 살아나요. 살아나는 건 살아나. 왜? 상관이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관이 살아나는데 이때 살아나는 건 뭘 해요? 상관 상진시켰으니까 너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너한테 벌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관이 겁제를 제화를 해요. 겁제를 제화를 하면 겁제가 상관을 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겁제를 끊어가지고 중간 유통을 끊어가지고 상관을 생하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관이. 이 겁제가 있으면 겁제지만은 여기 없으면 이제 일간이 되는 거예요. 일간을 갖다가 상극해 가지고 이거는 뭐 재교육이라고 그러죠. 재교육. 일간 재교육 뭐 과태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나오게 되죠. 더 심하면은 이제 근데 이제 이 정관 같은 경우는 현행법이 아니고요. 되게 과태료 뭐 이런 거고요. 상관 같은 거는 현행법이에요. 상관은 현행법이고 편의는 이거 이제 벌금이나 과태료죠. 탈세 이런 거니까 이거는 이제 과태료예요. 근데 이거는 현행법이에요. 현행법.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감옥으로 가야 돼요. 감옥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편인이 만약에 살을 불러와서
한 것은 이제 편인이 살을 불러온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편인이 식신을 제어하잖아요. 식신을 상극해버리죠. 식신을 상극하면 살이 살아나요. 살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 살이 살인상생을 받은 편인이면 식신을 제어하면은 살인상생이 살아나요. 살인상생이 살아나는데 만약에 살인상생을 받지 않은 편인이 식신을 도식 혹은 탈식이라고 하죠. 탈식, 빼앗을 탈자, 먹을 식자, 탈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살이 살아나는 것은 곧 비견을 상극하죠. 일간을 상극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편인이 잘못돼서 도식이 되면은, 식신이 되면은 가난이 찾아오고요. 살이 와가지고 이렇게 일간을 상극하거나 비견을 상극하게 되면은 병이 와요.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가난을 몰고 오는 것은 편인이고, 이렇게 질병을 몰고 오는 것은 살아난 살이 일간이나 비견을 상극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상생을 받고 나서 재활을 하면은 상생을 받은 놈을 이렇게 살아나요. 이 살인상생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살인상생이 식신을 제어하고 살인상생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공을 세운 거잖아요. 처음에 살인상생과 이 살인상생의 가치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인성이 가서 도식을 하거나 탈식을 했다 그러면 살이 살아났다는 것은 살이 살아나서 인성을 생하는 게 아니라 상극을 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정반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연운에서 뭐 임수가 왔으면 임수가 제극인을 하게 되면은 이 제극인이 임수가 제극인이 병화죠. 병화를 제극인 한다 그러면 병화가 모계생을 받고 있었느냐 받지 않고 있었느냐 이거죠. 아니면 임수가 내 사주상에서 식신생계를 받고 있었느냐. 내 사주에서 식신생계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그 임수가 와서 제극인을 함으로 해서 식상생제가 살아나죠. 그러면 내가 미래에 내가 살아갈 안전자산권, 지적재산권이 살아나는 거지만 식신생제가 없다. 그런데 제극인을 했다. 그러면은 싸우러 가서 이기러 가서 지는 거예요. 제극인 해서 살아나는 거는 뭐가 살아나요? 제극인 하니까 식신이 살아나서 식신이 와서 제살을 해버리잖아요. 살을 상극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질문, 아까 그리고 참 누구가 또 여기 그런 질문을 했던데, 진술충미 원령에 격 잡는 게 어렵다. 진술충미 원령에 격 잡는 게 어렵다? 이거를 제 말을 알아들으려면은 일단 대운수를 보는 법을 알아야 돼요. 대운수를 이해를 해야 격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령 간목이 진월이다. 그러면 1번 격 잡는 순서예요. 중기가 삼합이면 이건 1순위에요. 1순위. 진중개수가 있죠. 자,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을, 게, 무가 있어요. 그러면 요 중리가 삼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용사했다 이래요. 용사했다. 용사했다. 원령 용사지신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용사했다 이래갖고 중기가 삼합이면은 이거는 정인격이 되는 거예요. 1번 1순위 이건 정인격. 그리고 나서 전반기니까 이쪽이잖아요. 12일 12일은 을목이 주인이기 때문에 을목이 용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진어라 을목이 당령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이 격이에요. 을목이 격. 그런데 일간이 간목이기 때문에 을목은 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을목을 격을 잡을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후반기 18일은 무토가 격이에요. 무토가 격.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편제격이 되어버린 거죠. 편제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간과 음양이 다르든 같든 간에 같은 목이면은 격으로 잡을 수가 없다. 삼합이면은 뭐 사령을 여기에 했던 관계없이 여기에 했던 관계없이 그냥 이 개수로 잡는다. 이걸 1순위로 잡는다. 그리고 나서 이게 삼합이 없으면 사령을 잡는 거예요. 사령을. 을목이 사령이면은 을목을 격으로, 그러니까 전반기 12일에 사령하면 을목을 격, 후반기 18일에 사령하면 무토가 격. 이런데 여기에 설령 사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간과 같은 음양이 다른 같은 목이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가 없고, 만약에 이때는 이제 진술충미니까 무토 대신에 기토가 투관됐다. 그러면 편제격이 아니고 정제격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정제격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삼합이 되고 임수가 투관됐다. 그러면 이제 이건 편인격이 될 수가 있죠. 정인격이 아니라 편인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잡기이기 때문에 혼잡이 되면은 혼잡된 것도 격으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사령이 여기에 됐느냐 여기에 됐느냐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게 삼합이냐에 따라서 1번 그 다음에 12일 요게 12일 2번 18일 3번 여기가 당령이면 여기가 사령이면 이게 격. 이거 볼 필요 없이 이게 격. 이게 여기서 사령이면 여기서 격. 그러니까 12일이니까 뭐 4대운 되겠죠. 4대운. 요거는 뭐야 6대운이 되겠죠. 대운수가 6개는 무토, 4대운이면 요거 을목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뭐 연월과 합을 했다, 뭐 연월과 합을 했다, 뭐 월일과 합을 했다. 이게 격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거는 격 잡는 거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이거 뭐 연월이 합이든 월일이 합이든 격은 월지에서만 잡는 거지, 뭐 합이 여기 됐다고 해서 이게 격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한번 격은 정해지면은 바뀔 수가 없어요. 바뀌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격을 뭐 이렇게 삼합으로 못 잡았었는데 대운에서 이제 삼합이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격이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이 들어옴으로 해서 개을로다가 내 직업적 능력이 발전을 하는 거지,
내 격이 직업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직업적 능력이 성장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